엔지니어님, 저희 개발자들이 맨날 쓰는 코드 있잖아요. X는 Y 플러스 Z. 뭐 너무 간단해 보이죠? 근데 사실 CPU가 이걸 받아서 대체 어떻게 Y랑 Z를 딱 찾아내는 걸까요? 전 이게 항상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을 살짝 보여드리면 먼저 CPU가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청사진을 보고요. 드디어 오늘의 핵심이죠. 주소 지정 방식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우리가 매일 짜는 코드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그 그림을 완성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시작점, CPU의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바로 이 질문이죠. X는 Y 플러스 Z. 우리한테는 그냥 코드 한 줄이잖아요. 근데 CPU 입장에선 이걸 딱 보고 Y랑 Z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이 데이터가 메모리에 있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데 있는 건지 그 위치를 찾아내야만 덧셈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위치를 찾는 방법,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CPU가 일을 처리하는 그 기본 단위를 명령어, 영어로는 인스트럭션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딱 요리사가 레시피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네, 맞습니다. 비유를 잘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그 레시피, 즉 명령어의 기술적인 청사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명령어는요, 딱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연산부호, 즉 오프코드랑 피연산자, 오퍼랜드. 간단해요. 오프코드는 무엇을 할지, 예를 들어 더해라 같은 동작이고요. 오퍼랜드는 뭘 가지고 할지,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나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오프코드가 동사, 오퍼랜드가 명사, 이렇게 생각하니까 확 와닿는데요? 네, 바로 그 오퍼랜드를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표처럼 형식이 쫙 나뉘는 겁니다. 예를 들어 0- 주소 방식은 아예 오퍼랜드가 없어요. 그냥 스택에 있는 걸 암묵적으로 쓰는 거죠. 1- 주소는 누산기라는 특별한 저장 공간을 하나 정해놓고 거길 쓰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CPU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 주소나 3- 주소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위치를 여러 개 직접 지정해서 MOVXY나 ADDXYZ 같이 훨씬 복잡한 일을 명령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와, 이 지점이 정말 재밌네요. 결국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군요. 주소 개수를 적게 쓰면 명령어 자체는 작고 간단해지지만 대신 스택에 넣었다 뺐다 하는 자잘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고, 반대로 주소를 많이 쓰면 명령어 하나로 많은 걸 처리할 수 있으니까 편한데 CPU 설계는 그만큼 복잡해지고요. 비유하자면 모든 재료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엄청 상세한 레시피랑 그냥 미리 준비된 소스 쓰세요 라고 툭 던지는 간단한 레시피의 차이 같아요.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오퍼랜드가 데이터의 위치를 어떻게 찾아가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 바로 주소 지정 방식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거는 길찾기로 비유하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저기 저거 하고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로 가세요 하고 주소를 딱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CPU도 데이터를 찾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단순한 게 바로 즉시 주소 지정, Immediate Addressing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명령어 안에 데이터 값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시를 보시면 addr4, #3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r4라는 레지스터에 숫자 3 자체를 더하라는 뜻입니다. 데이터 찾으러 갈 필요 없이 명령어 안에 값이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냥 숫자 3 더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네요. 정말 직관적이에요. 어디 찾아갈 필요 없으니 엄청 빠르겠네요. 물론 명령어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 아주 큰 데이터를 통째로 넣지는 못하겠지만요. 맞습니다. 바로 그 한계를 극복하는 다음 방식이 직접 주소 지정, 디렉트 애드레싱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값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주소를 명령어에 담는 겁니다. addr1, 0x1001. 이건 메모리 0x1001 번지로 가보세요. 거기에 있는 값을 R1에 더하세요 라는 뜻이죠. 메모리를 한번 찾아가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오, 이건 마치 저기 1호에 있는 물건 좀 가져와 하고 호수를 딱 찍어주는 느낌이네요. 한번 가야 하는 수고는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니까 우리가 쓰는 변수 같은 걸 처리할 때 아주 유용하겠어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간접 주소 지정, indirect addressing입니다. 이건 좀 더 재밌어요. 명령어가 알려준 주소로 가봤더니 거기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진짜 주소가 적힌 쪽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2번이나 찾아가야 하는 거죠. 혹시 C 언어 해보셨으면 포인터 디뇰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터 변수도 값이 아니라 다른 변수의 주소를 담고 있잖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사물함 A를 열어봐. 그 안에 진짜 주소가 적힌 쪽지가 있어. 이런 식이네요. 와, 2번이나 찾아가니까 당연히 느리겠지만 대신 그 쪽지 내용만 싹 바꾸면 언제든지 다른 곳을 가리키게 할 수 있으니 유연성은 정말 엄청나겠네요. 포인터가 왜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는지 이제야 감이 좀 오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메모리까지 가는 건 CPU 입장에선 꽤나 느린 작업입니다. 그럼 가장 빠른 길은 뭘까요? 바로 CPU 바로 안에 있는 초고속 저장 공간 레지스터를 쓰는 겁니다. 데이터가 아예 레지스터에 있으면 레지스터 주소 지정, 데이터의 주소가 레지스터에 담겨 있으면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이라고 불러요. 요즘 CPU들은 성능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의 모든 연산을 이 레지스터 위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야, 들어보니까 정말 방법이 다양하네요. 근데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여러 방법을 만들어 쓴 걸까요? 그러게요. 그냥 제일 빠른 레지스터 방식만 쓰면 속 편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 복잡함 뒤에는 사실 성능과 유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 아주 중요한 트레이드오프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레지스터 방식을 보세요. 속도는 정말 압도적이죠. 하지만 쓸 수 있는 개수가 너무 적어서 유연성은 떨어져요. 반면에 오른쪽 간접 방식은 어떻습니까? 메모리를 여러 번 거치니까 성능은 낮지만 아까 말씀드린 포인터처럼 동적인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데는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하죠. 결국 정답은 이게 최고다가 아니라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지도 읽기 기술을 골라 쓰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로우 레벨, 즉 저수준의 메커니즘이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하이 레벨 코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코드, array에서 인덱스, 개발자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을 쓰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데 대체 CPU는 이걸 어떻게 알아듣고 그 정확한 칸을 찾아가는 걸까요? 바로 이 순간에 변이 주소 지정이라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이라고 하는데요. CPU는 이렇게 계산해요. 먼저 배열의 시작 주소, 이걸 베이스 주소라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의 데이터 하나의 크기를 곱한 값, 즉 떨어진 거리를 더해서 최종 주소를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바이트짜리 정수 배열에서 어레이 5를 찾는다면 CPU는 속으로 배열 시작 주소 더하기 5 곱하기 4바이트 이런 계산을 순식간에 해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쓰던 배열 접근이 바로 이 주소 지정 방식 덕분에 가능했던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우리가 무심코 쓰던 코드 한 줄 뒤에 이렇게 정교한 원리가 숨어 있었다니. 그럼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흔히 쓰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 아니면 함수를 호출할 때 그 뒤에는 또 어떤 주소 지정 방식들이 숨어서 일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작성하는 코드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